이 문제는 식이 없어요. 즉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죠. 단지 조건만 3개, 미분 가능까지 포함해서 4개 정도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이 식이 주어져 있지 않은 이 fx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fx의 특징을 관찰하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식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어차피 우리가 배운 그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잘 해석 다시 한번 국어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만 독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도 주어진 조건을 읽고 해석, 읽고 해석, 독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 체크하셔야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1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y는 1이라는 직선과 교점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미분 가능한 함수면 연속함수인데 연속함수가 y는 1과의 교점이 없다고? 그럼 얘는 y는 1보다 아래쪽에서만 그려지거나 위쪽에서만 그려진다. 아직 가만 읽었을 때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왜 아래쪽에도 어떤 점을 지나고 위쪽에도 어떤 점을 지나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y는 1과의 교점이 생길 테니까 사이값 정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아 그래 미분 가능 연속 따라서 y는 1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위에서만 그려지던가 아래에서만 그려지던가 둘 중 하나이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고 나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이항시키면 f-x가 -x가 되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기어 나왔네. 원점 대칭 기함수로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원점을 지난다고? 원점 대칭 기함수. 그럼 y는 1보다 항상 아래쪽에서만 그려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재밌네. 어렵지 않네. 원점을 지난 원점 대칭 기함수로서 얘와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럼 얘보다 아래쪽에서만 그려지는구나 라는 이야기죠. 근데 잠깐만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점을 지났어? 그럼 이렇게 대칭이 되어서 요 점도 지나겠네. 근데 이거 위로 안 올라가. 그러면 결국 y는 -1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지지도 않겠구나 라는 걸 벌써 알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원점 대칭이란 걸 알았어요. 얘보다 아래쪽에 지나가야 돼. 왜 원점을 지나야 되니? 원점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 어떤 점을 지났다 라고 한다면 원점 대칭이 이렇게. 근데 얘가 y는 1보다 위로 못 올라간다는 건 결국 이쪽으로 얘기하자면 y는 -1보다 아래로 떨어지질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y는 -1이 삐뚤리죠? 나는 올바른 사람인데 y는 -1 올곧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좀 억바로 그려놓고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요. 다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도함수가 존재할 텐데 그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이건 좀 복잡한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 봤네. 여기 있네. f-x는 -fx와 같다라고 했구나. 그럼 나 조건을 이용해서 이걸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기어 나와서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또 익숙한 식이 하나 나왔네. 1 플러스 f, 1 마이너스 f.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결국에는 1의 제곱 빼기 fx의 제곱으로도 바꿔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가, 나를 종합해서 이 주어진 f는 -1과 1 사이에서만 그려진다. 주어진 fx는 -1과 1 사이에서만 그려진다 라는 걸 가, 나를 종합해서 확인했다고요. 제곱하면 얘는 항상 1보다 작겠네. 1에서 1보다 작은 걸 뺐으니까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갖겠구나. 항상 양의 값을 갖겠다. 뭐라고? 도함수가 양의 값을 갖는다고? 따라서 원시함수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어떻게 그러지 잘 모르겠지만 원점을 지나면 증가하면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요 사이에서만 그려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여기까지 그냥 주어진 거 그냥 표면적으로 아직 그 이면 살펴보지 않았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서 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럼 보기 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1이 아니다. 그렇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이 아니다 라고 했고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 될 수 없다. 기억 참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여러분 수학 2에서
어떤 이 들어간 명제 공부하셨죠? 살짝 복습해 볼게요. 이 어떤이란 이 명제도 어떤이란 말이 들어간 명제도 상당히 수능에서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수능에서 우리 반 어떤 애가 전 과목 만점을 받았어 라는 이 말이 참이 되려면 여러분 반에 한 명이라도 만점을 받은 아이가 있으면 되는 거. 뭐 2명, 3명 상관없지만 적어도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 반 전원이 만점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럼 내 말이 어떤이 들어간 그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 함수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뭐 구간의 길이 0.00001이라도 있기만 하면 니은은 참인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니은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확인했어요? 도함수가 양수가 되어서 얘는 항상 증가하는 증가함수야 라는 걸 확인했어요. 따라서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 없다? 없다. 니은은 틀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이 들어간 명제 복습해봤다.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미적분 2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이 들어간 명제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야지.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됐어. 진리집합 오랜만에 들어서 뭔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래 하나라도 있으면 돼. 어떤 열린 구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없다. 그래서 틀렸다. 곡선 y는 fx가 3개의 변곡점을 갖는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 배웠고 변곡점의 존재성은 이계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지 이계 도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조건으로부터 이계 도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 다시 한번 다를 깨끗하게 써볼게요. 이쪽으로 올게요. 우리가 식을 정리한 결과로서 다를 정리하면 f'x는 1-fx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이계 도함수가 존재하냐면 우변을 보세요. 1 상수함수 미분 가능해. F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한 거 2개 곱해놨어.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한 거에서 미분 가능한 걸 뺐어. 역시 미분 가능한 함수구나. 우변을 봤더니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 F'이 미분 가능하되 이계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야. 따라서 이것 역시 미분 가능하고 이것의 도함수 이계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 이걸 이용해서 변곡점의 개수를 파악하라 라는 문제이구나. 근데 다에서 요 도함수는 항상 무엇의 값을 갖는다? 양의 값을 갖는다. 요 도함수 F'은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 결과 주어진 F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면서 증가하는 함수라는 걸 알았어요. 즉 F의 부호는 딱 한 번 바뀌어. 어디에서? 0 전후로 해서 F의 부호는 한 번 바뀌어요. 즉 요 F의 부호가 음수일 땐 x가 음수일 때는 음의 값을 가졌고 x가 양수일 때는 양의 값을 가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0보다 작은 쪽에서 이계 도함수의 부호는 마마풀 플러스가 되고 양의 구간에서 풀풀 따라서 마풀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즉 이계 도함수의 부호는 0을 전후로 딱 한 번 바뀌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더 정확히 해석하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계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 되어서 아래로 블록 그 0보다 큰 쪽에서는 이계 도함수가 음이 되어서 부호가 위로 블록이라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 증가함수 여기까지는 아래로 블록 그 다음부터는 위로 블록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따라서 변곡점의 개수는 몇 개? 원점에서만 유일하게 하나 가짐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디귿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문제의 정답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른 문제처럼 식이 주어진 문제는 뭐 계산이라도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접근하는 데 있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식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그 과정 안에서 그래 이게 도함수의 부호율용의 위볼압을 따질 수 있다. 도함수의 부호율용의 증가와 감소 따질 수 있다. 그럼 나는 원점 대칭 기함수 얼마나 많이 배웠냐? 다 아는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 삐리리 폰 있죠? 예, 역시 방송용어 삐리리 폰. 그 폰을 처음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혁신이다. 이노베이션, 혁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혁신이란 걸 잘 뜯어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카메라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핸드폰 몇십 년 전부터 있었죠. 인터넷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MP3 플레이어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거, 기존에 우리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조합해서 만드는 그 스마트폰이에요.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혁신이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 낯설어요? 참신합니까? 아니에요. 뜯어놓고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와도 이런 추상적인 문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올 수능에도 분명 나올 텐데 겁먹지 마시고 다 배운 거 안에서 나온다. 하나하나 주어진 조건들을 해석해서 무슨 뜻일까?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일까? 이해하고 관찰해서 나타내면 된다. 알겠습니까?